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자, 킹스맨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웅 아나운서는 뭐 새벽부터 저희가 보여요. TV에서 보이고 네. 또 라디오 하고 하루를 또 본인 아주 라디오 일찍 하고 하루가 바쁜 것 같아요, 많이. 새벽 2시에 일정을 시작합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박쥐가 되겠어요. 박쥐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박쥐였는데. 네. 자, 그러면 몇 시에 주무시는 겁니까? 저는 뭐 8, 9시 정도에 와, 보통 잠에 들죠. 정말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 내도록 방송을 지금 하시고 바쁜 것 같습니다. 피부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한두 시에 자고 있어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 자, 천하람 위원장님은 좀 당내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비대위가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좀 본격적 얘기하죠. 네, 저는 일단 너무 걱정스럽고요. 좀 일단 진행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당원 당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 당 대표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당 대표가 있어요. 있잖아요, 당 멀리 대표가. 있지만. 네. 그리고 임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1월 9일 날 돌아와요. 원래. 돌아올 수 있어요, 원래. 네, 원래는. 그러면 아니 우리 당의 권력의 최고의 근원이 뭡니까?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고 하는 게 전체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사실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임기를 보장해서 선출한 당대표를 거기에 하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총회나 전국위원회 이런 데서 민주주의 정당성을 박탈한다?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런 식으로 비대위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당대표가 있는데 직무대행이 당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그냥 배제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희 당의 이런 논의가 저는 좀 부끄럽고요. 또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위장 사태 논란 이런 것들 그렇죠. 나오는 게 좀 답답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비대위 전환이 뒤집힌다고 하면 당이 큰일 나는데. 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이 대통령실의 의지라는 것들이 다수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동시에 굉장히 우스워질 수 있어서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가지고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혁신위원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를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저희도 첫 번째 소식부터 이것도 대통령 관저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혹 업체 정체는 이라는 제목인데 예. 한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이 관저 공사의 일부 시공을 맡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 관저 내부 공사를 시공하고 또 설계 감리 용역하는 이 업체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 A, B, C 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업체들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코바나 콘텐츠 전시를 후원한 이력이 있다. 물론 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박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한 정보도 뭐 관저다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니고 땡땡 주택으로 위장 기재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 해당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은 안보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후원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렸던 거는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전시에서 대금을 받고 일했고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라는 반박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건희 여사가 데려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라면서 맹공세를 펼쳤습니다. 자, 지금 그 A 업체인데요. 이 A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2번의 전시에서 후원자 명단에 올랐다가 그렇다면 이런 업체가 수의 계획을 땄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A 업체 간의 친소 관계 이게 작동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일단 대통령실의 그 설명을 보면 네. 당시에 실제 후원을 한 적은 없지만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리긴 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일을 했지만 코바나 컨텐츠 측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에서 후원 업체로 이름 올렸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받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예. 따로 후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해서
일단 코바나 컨텐츠와 A 업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네. 여기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 A 업체가 선정된 것과 이 어떤 그 코바나 컨텐츠와의 과거 친소 관계가 얼마나 작용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계하고 감리 같은 것도 아마 후원업체, 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이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 관저 또 그리고 청사까지 예비비가 아마 496억 정도가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점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국감에서도 아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그 결산 뭐 심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어떤 사적인 내진 뭐 어떤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닌지라는 건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무지 많죠? 엄청 많죠. 대리하는 하필이면 업체가. 후원하는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공고 자체가 뭐 만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공고가 다 됐고 그 공고 안에 입찰에 응찰한 뭐 업체가 여기밖에 없고 이러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뭐 업체들이 입찰을 했고 어떤 식의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수의 계약이 보안상 또 시급성 고려할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 변호사 보시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지금 국가계약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네네네. 법률에는 공개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 규정을 좀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뭐 국가 안전 보장이나 뭐 외교상의 이유나 뭐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비공개한 내역을 최소한 국회에는 보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발의는 해둔 상태지만 네. 현행법상은 그런 의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관저공사 관련해서 경호처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진행을 했다는데 이게 왜 그렇죠? 경호처가 해야 뭐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공사를 추진했다 뭐라는 내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적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대통령실의 그 시급성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의 계약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로 한 게 4월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입찰 공고가 나왔던 게 5월이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뭐 입주하겠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되거나 제한이 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과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른 그 입찰 계약이 진행이 됐던 그런 것들을 보면 한 5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 3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5일 정도 못 냈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수의 계약. 이 수의 계약이 입찰 공고부터 3시간 만에 낙찰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치 자체를 세종시로 지정을 해가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오기라고 뭐 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네. 뭐 세종시로 쓴 것은 오기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됐고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어떤 공사 현장과 다른 곳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미 공사할 업체를 좀 정해두고 형식상의 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업들한테 건진법사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건진법사라고 하면 익숙하신 분들도 예. 많으실 건데 무속인 전 씨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뭐 선거에 관여한 거 아니냐, 운동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 측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민원 청탁 등을 하고 다닌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아하. 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친분을 과시하면서 각종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녔다고 하고요. 예. 또 추가로 보도된 내용, 오늘 새벽에 보도된 내용 보면은 네. 이 건진 법사의 지인도 그 비슷한 건진의 지인이죠. 네. 법사의 지인. 그러니까 네. 친분의 친분을 과시한 거죠. 예. 뭐 그러면서 또 비슷한 행위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하. 일단은 대통령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예. 법률 비서실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진 법사의 전시. 일단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선을 긋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건 개입 등등 조금 난처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을 네. 좀 멈춰야 되고 또 휴가를 통해서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관저공사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네. 저는 이 건진법사와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린 거는 잘한 잘한 일이다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잘한 것이다. 화제가 되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져 나오는 것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는 제가 최근에 본 대통령실의 정부적 판단 중에 아주 좋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아침에 보도됐던 거 그 건진 법사의 지인의 지인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총선에 공천해주겠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당협위원장이신데. 뭐 저한테는 접근은 하진 않았고요. 네, 뭐 접근해본들 뭐 그 순천에 예, 뭐 다른 분이 나가기 좀 쉽진 않을 것 예, 같은데요. 제가 순천 네. 공천은 뭐 그래도 네, 공천 받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호가호위를 하고 다니는 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호가호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잘 막고 또 잡아낼 거냐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놔두면 건진의 지인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뭐 이승만 옛날 시절에 뭐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게 박정희 제가 봐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때, 예. 권력 정도 되면요 한 두세 달이 건너서 연락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 그러니까요.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서 좀 다행인 편인데 옛날 네.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랑 친하다 하고 뭐 사진 몇 개 보여주고 하면은 사실 꼼짝없이 뭐 속아넘어가죠. 하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 폐지한 상황에서 뭐 특별감찰관이나 등등의 또 아니면 제2부속실 등등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식기강 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의지만 있다면 뭐 막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나 수석 비서관 이상만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호가호위한 사람들을 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감찰관 같은 기구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좀 더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박지원 서훈 전 원장 고발건의 윤석열의 보고라는 제목인데요. 국가정보원이 어제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보고했느냐 대통령에게 이런 물음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불거진 게 또 승인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러면 이를 승인했냐라고 물었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승인했다라고 답변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승인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추가 입장을 통해서 대통령 승인은 없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라면서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보고를 했고
대통령 승인했으니까 이거 정치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고 여당은 뭐 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은 없었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이요.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례적이고요.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사실 공적인 일이에요. 이걸 뭐 국정원에 있는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고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정원 자체가 고발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게 뭐 명시적으로 승인이라는 용어를 썼든 안 썼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묵시적인 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 개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보고 조금 우스웠던 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또 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그렇죠? 네, 정치 개입이다 표현은 조금 뭐 어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승인을 했다면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어떤 뭐 보복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보면. 그리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도 민주당의 뭐 정치인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일 정치적인 책임을 질 여지는 있을 겁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최근에 귀국을 했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서훈 전 원장의 비서가 주미대사관 직원인데 긴급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있거나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이분을 보면 주미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고 네. 국정원 출신 직원인데 지난 2월에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다시 발령이 나서 귀국을 했고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5개월밖에 없을 리는 네. 없잖아요. 근데 예. 파견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 거는 좀 이례적이라는 주위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뭐 관련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이달 말 정도면 빠르면 서 전 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때 이 해당 직원도 함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천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앞으로 수사가 이게 진행이 될 거로 봅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예.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많은 뭐 보도들도 있었고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도 직전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뭐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된다 그러면 안보 라인 뭐 안보 뭐 다 될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의 입장은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입장을 뭐 비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또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